안녕하세요, 여러분. 10대를 위한 데이터 과학 윗 엔트리의 정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7장 소풍은 몇 월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첫째, 밑 빠진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목적에 맞게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지역을 퀴즈로 내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 문제 인식. 정은이와 하은이의 대화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정은이와 하은이의 대화를 잘 읽어보았나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몇 월에 소풍을 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월 평균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데이터 수집하기. 엔트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에 접속한 뒤 만들기, 작품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분석 블록으로 들어가서 테이블 불러오기, 테이블 추가하기를 누르면 데이터 선택 공간이 나타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에서 데이터 분석을 눌러주고 테이블 불러오기, 테이블 추가하기를 누르면 눈앞에 데이터 선택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면 좋을까요? 이 중에서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눌러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환경부에서 제공했으며 이 안에는 19개의 속성과 136개의 행이 있습니다. 전국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로 201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지역별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냅니다. 이 통계는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대기 오염도를 파악하여 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 정도를 판단,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척도로 사용됩니다. 이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하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데이터 테이블이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 테이블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2010년 1월에 전국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7이었다고 합니다. 쭉 내려가서 최근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1년 3월에는 전국의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65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데이터 테이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중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이 수집되었습니다. 3단계 데이터 다듬기.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살펴보니 이 데이터들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비어있는 칸이 있네요. 세종특별자치시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데이터 과학 지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밑 빠진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이 빠진 데이터란 채워진 데이터들 사이에 비워진 데이터입니다.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중간이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데이터 분석에 영향을 미쳐서 오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확인하여 채워 넣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빠진 데이터를 다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채우고자 하는 데이터의 값을 검색해서 채웁니다. 두 번째, 이 빠진 데이터에 해당하는 행 또는 열 전체를 삭제합니다. 우리는 엔트리에서 열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의 이 빠진 데이터를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 테이블을 살펴보며 이 빠진 데이터를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데이터를 살펴보니 앞부분에 이 빠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가 있는 제2열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2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열 삭제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해주면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의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니 데이터 값들이 쭉 있다가 중간에 이 빠진 데이터가 발견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데이터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데이터가 속한 M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열 삭제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해 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의 이 빠진 데이터를 삭제해 주어 데이터 다듬기를 완료했습니다. 4단계 데이터 시각화하기. 데이터를 어떤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선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설정을 아래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그래프를 시각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 그래프, 두 번째는 원하는 지역 그래프입니다. 두 그래프 모두 차트 종류는 선 그래프로 합니다. 차트 이름은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라고 입력해 줍니다. 가로축은 월, 계열은 전국, 그리고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해 줍니다. 차트를 누르고 더하기, 그 다음 선그래프를 선택해 줍니다. 차트 이름은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전국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월로 선택해주고 계열은 전국만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변화가 보이는 선그래프가 시각화됩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지역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경기도 지역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름은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경기도라고 입력해 준 뒤 또는 자신이 선택한 지역을 입력해 주고 가로축은 월, 계열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번에도 순식간에 경기도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가 시각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역의 그래프를 시각화했나요? 5단계 데이터 분석하기. 데이터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전국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수치와 가장 낮은 전국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는 정보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탭으로 들어가면 전국의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하면 됩니다. 최대값은 75, 최소값은 20이므로 우리는
가장 높은 전국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수치는 75이고, 가장 낮은 전국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수치는 2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낮았던 횟수가 가장 많은 월과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았던 횟수가 가장 많은 월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분석해도 좋고, 데이터 시각화 그래프를 분석해도 좋습니다. 화면과 책에 있는 표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입니다. 가장 낮은 월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8월은 2011년, 2012년, 2014년, 2017년, 2018년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또한 9월은 2010년, 2013년, 2015년, 2018년, 2019년의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가장 낮습니다. 8월과 9월 모두 총 5번의 횟수로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낮은 월입니다. 따라서 8월과 9월이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낮았던 횟수가 가장 많은 월입니다. 가장 높은 월은 언제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월을 살펴보면 2011년과 2012년, 2014년, 2017년에 미세먼지가 가장 높았던 월인 5월이 총 4번의 횟수로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았던 횟수가 가장 많은 월에 속합니다. 정은이와 하은이의 대화를 통해 데이터 분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 월평균 미세먼지 데이터를 시각화한 그래프를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도 보이고 어느 월에 미세먼지가 가장 높고 가장 낮은지 데이터도 보였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의 데이터 변화를 확인해 보니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낮았던 횟수가 가장 많았던 월은 8월과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았던 횟수가 가장 많았던 월은 5월이었습니다. 따라서 소풍은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낮았던 횟수가 가장 많았던 8월과 9월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단계 문제 해결. 2019년의 데이터만 남도록 데이터 테이블을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2019년의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달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니다. 오른쪽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완성된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7장 소풍은 몇 월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